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군이 이란 전쟁을 오래 수행하지 않을 거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는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뉴욕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 전망에 대해서 미국은 그곳에 그리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곳에 그리 오래 있지 않겠지만 이란의 공격력을 없애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의 힘이 남아있지 않아 자동으로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가서 직접 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냐하면 석유를 통제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해협을 여는 것에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전쟁 32일째 미국은 벙커버스터로 이란 무기고를 공습하고 이스라엘은 테헤란 중심부를 집중 타격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을 겨냥해 맞불 공격을 이어가면서 미 해병대 집결지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밤하늘에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영상입니다. 미 당국자는 이 영상이 이란 중부 이스파한 공습 장면이라며 미군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스파한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 해병대의 집결지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폐된 장소, 비밀 거점이라고 표현하면서 정확한 표적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인근 걸프국들의 미국 관련 시설과 민간 지역도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수도 리야드와 동부 유전지대 등으로 향하던 미사일과 드론이 격추됐는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오고 주택들이 파손됐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공습도 계속되면서 이란의 미사일길에 놓인 이곳 요르단에서도 오늘 수차례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도 테헤란 중심부에 대한 파상 공습을 진행해 이란 정권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파편의 변전소가 손상되면서 테헤란 곳곳에서 연일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제2전선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공방이 격화하면서 유엔 평화유지군과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은 국경 인근의 모든 주택을 파괴해 완충지대를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표현은 완충지대지만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 확대를 의미합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협상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미 육군 공수부대 수천 명이 중동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전 최대한 압박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전략인데요. 이란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양을 항해 중인 상륙 공격함 USS 트리폴리입니다. 해병대 2,500명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 사진을 공개할 즈음 육군 정예 8위 공수사단의 중동 도착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 해병대와 공수부대의 중동 도착 소식은 이란을 협상장으로 세게 끌어당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Their best move is to make a deal, or else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has capabilities beyond their wildest imagination, and the president is not afraid to use them.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과 전면전 양쪽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힘과 속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مواضع ما خیلی روشن هست. هر زمان که به جمع‌بندی برسیم به نحو مقتضی منعکس خواهیم کرد به خاطر اینکه هم به خودمون اطمینان و اعتماد داریم هم میدونیم که چی می‌خوایم.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이란에 대한 지상전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1979년 이란 혁명 때도 8위 공수사단을 테헤란에 보냈지만 작전은 취소했습니다. We were on alert to go into Tehran to be able to seize the airport. Cooler heads prevailed, and they called off the mission because they knew that an airborne brigade dropping into the middle of tens of thousands of armed
military, we would not have survived.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 임박했다는 말을 12번이나 하는 등 메시지가 일관성을 잃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이라며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더 강도 높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31일 국방부 청사에서 댄케인 합참 의장과 함께 진행한 대이란 전쟁 정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란도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애초 4에서 6주로 설정했던 이란과의 전쟁 기간에 대해서 4주, 6주, 8주 또는 다른 어떤 숫자일 수도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레자 사브리 주 이탈리아 이란 대사가 이란은 휴전을 원했지만 미국의 모순된 행동과 비합리적인 요구가 불신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브리 대사는 현지 시간 31일 이탈리아 안사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항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이 협상 중 불시에 이란을 공습하면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졌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외교와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요구사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에서 분명히 제시됐기에 미국이 이란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테러작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협조한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대기업 등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구글과 애플, 보잉 등 18개 기업인데 테헤란 시각 기준으로 4월 1일 저녁 8시, 한국 시간 2일 새벽 1시 30분부터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영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در بیانیه‌ای با هشدار به هیئت حاکمه آمریکای متجاوز و شرکت‌های جاسوسی وابسته اعلام کرد مؤسسات اصلی مؤثر در عملیات تروریستی اهداف مشروع ما خواهند بود.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AI 기업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상은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보잉 등 18개 기업입니다. 혁명수비대는 테헤란 시각 기준으로 4월 1일 저녁 8시, 한국 시간 2일 새벽 1시 30분부터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의 직원들에게 즉시 사업장을 떠나라고 권고했고 이들의 사업장에서 1km 이내 거주자에게도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또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인프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인근과 하이파에 있는 지멘스와 AT&T의 통신 산업센터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두 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스라엘군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또 미국, 이스라엘과 장기전을 상정하고 저항의 축과 공조해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항의 축은 이란이 이끄는 중동 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로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뜻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에 있다는 주장이 러시아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알렉세이 데도프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는 현지 시간 31일 보도된 러시아 매체 RTV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연락을 취했나라는 질문에 이란 지도부가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새 지도자는 이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새 최고 지도자와는 접촉하지는 않았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전쟁 참여에 소극적인 영국을 꼭 집어 호르무즈에서 석유를 직접 가져가라고 비난했습니다. 프랑스에는 기억하겠다며 뒤끝을 보였는데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에서 탈퇴 또는 의무이행 거부를 거듭 경고한 걸로 풀이됩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항공유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그중 영국을 거론하며 첫째, 미국에서 사가라. 우리에게는 충분히 많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뒤늦은 용기라도 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서 석유를 가져가라고 썼습니다. 또 당신들이 미국을 위해 그곳에 있지 않았듯이 미국도 더는 당신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8분 뒤 게시물을 또 올려 이번에는 프랑스를 비난했습니다. 군수물자를 실은 비행기들이 프랑스 영토 위로 날아가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며 미국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는 이란 지도부 제거 작전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프랑스에는 영공 활용을 불허한 것에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특히 동맹들을 향해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한 대목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거나 탈퇴하지 않더라도 대유럽 방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고위 당국자들은 틈만 나면 나토 회원국들의 전쟁 비협조를 비판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동맹국들의 날을 세우면서도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왕비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국왕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대단할 것이라며 열렬한 환영을 표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중동 전쟁 개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 시칠리아 공군기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에 있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중동에 보내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고, 프랑스는 이란 전쟁에 사용될 미국 무기를 수송하려는 이스라엘의 자국 영공을 불허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중동 지역의 종전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오전 10시 18분 기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1% 오른 45,762.42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61% 상승한 6,446.0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8% 상승한 21,247.92를 가리켰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이 이란 전쟁 이후 변동성이 커진 최근 증시 상황과 관련해서 대규모 매수 기회를 만들어낸 과거 시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95세인 버핏은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경영을 맡은 이후 세 차례는 증시가 50% 이상 폭락했다며 지금은 매수 기회로 흥분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버크셔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3,700억 달러, 우리 돈 560조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 버핏은 버크셔가 보유한 애플 주식을 너무 일찍 팔았다고 밝히며 향후 대량으로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에 급락했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1.3원 상승한 1,515.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런던 거래에서부터 대체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야간 거래 종료를 앞두고는 낙폭이 가팔라지며 1,520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지 않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 상승과 글로벌 달러 강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천억 원, 민생 안정에 2조 8천억 원,
산업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2조 6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하루빨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오늘 주재합니다. 물가와 에너지 수급 상황 등 중동 전쟁 여파를 점검하고 이른바 전쟁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의와 정부의 집행 준비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 추경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매표 행위이자 묻지마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차원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예산을 편성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를 찾아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의 시름을 단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경안 편성과 같이 기획예산처가 당장 해야 할 일을 함과 동시에 박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 신속 처리도 약속받았는데 여야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고유가 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이번 추경을 응급수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집니다. 정청래 대표도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댈 때라며 국민의힘과 합의한 다음 주 금요일 역대 가장 빠른 추경을 처리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국민들께 면목이 섭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을 명목으로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 추경안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번 추경의 의도는 전쟁 대응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결위 차원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나아가 환율, 물가,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도 제의했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추경안을 심사하여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시정연설과 대정부 질문, 예결위 심사까지 단계마다 극심한 충돌이 예상되는데 여야가 합의한 디데이 4월 10일에 예정대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란 전쟁이 한 달을 넘으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조기 보수에 들어가는 등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국내 4대 정유사 중 2곳이 밀접한 울산 석유화학단지입니다. 굴뚝에선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속사정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발 원유 수급이 막히자 정유사들이 공장 가동을 강제로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원유를 받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성질이 다른 여러 지역의 원유를 설비 규격에 맞춰 억지로 섞어 쓰는 방식으로 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갖고 오는 원유들을 브랜딩을 해서 중동산 원유의 생산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유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계는 더 비상입니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가 부족해지면서 에틸렌 같은 기초 원료 생산이 끊길 판입니다. 우리나라는 나프타 수요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중 77%가 중동산입니다. 공급은 끊기고 가격은 한 달 새 2배나 뛰면서 결국 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평소의 65% 수준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간 지속되면서 국내외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있어 현재 공장 가동률이 65%로 감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석유화학업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전쟁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재인 레미콘이 4월 중순이면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거란 관측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레미콘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콘크리트를 쌓아 층을 높이는 작업이 한창이라 날마다 레미콘 60여 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펌프 차량을 이용해 레미콘을 고층부에 올리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필수 자재인 이 레미콘 수급부터 조만간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바로 이란 전쟁 여파로 공급이 불안정해진 나프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미콘의 필수로 들어가는 혼화제의 원료는 에틸렌으로 나프타를 분해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에틸렌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속 4월 중순이면 레미콘 생산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레미콘 업체들은 지금 재고로는 2주가량 버틸 수 있다면서 잠시 공장을 셧다운해야 하는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일선 건설 현장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계속 사설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공정 진행상 이제 현장이 멈출 수밖에 없게 되겠죠. 공급 문제가 생긴 건 단열재를 비롯한 다른 건축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페인트는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최대 5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벌써 일부 페인트 대리점들은 본사에서 제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보죠. 네. 물건이 없는 것들은 또 못 내려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재고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류비 상승 등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건설사는 재개발 조합에 4월부터 주요 자재 가격이 최대 40% 오른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기업 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당분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부터 구매하는 국내 항공사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기존 대비 3배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이번 달 국제선 할증료는 편도 기준 42,000원에서 30만 3,000원으로 3월 대비 3배 넘는 수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유류 할증료가 기존 최대 7만 8,600원에서 최대 25만 1,9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제주항공도 이번 달부터 국제선 할증료를 기존 최대 22달러에서 68달러로 부과하는 등 저비용 항공사 유류 할증료 역시 3배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사이 방산협력과 교역투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양국의 전투기 공동 개발은 세계적 모범이 될 만한 국제 방산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무더기로 채택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도 새롭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해 열린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는 또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정치검찰의 권력남용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란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야말로 의정사 흑역사라며 특위 해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조작해서 이렇게 또 왜곡한 그런 결과물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큰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청문회에 나올 103명의 증인과 36명의 참고인이 채택됐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참고인에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포함됐고 김만배, 남욱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셋 모두 명단에 빠졌습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위헌적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 아니 그러면 그걸 약속을 거기 받으셔야죠. 그거 받아주셔야죠.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거듭 녹취 전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형량거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 없는 개념으로 변호인이 변론 방향을 제안해 응대해준 것뿐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건 전략적 판단으로 앞으로 공개될 내용은 핵폭탄급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녹취록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정치권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민주당 정원호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여직원과 휴양지로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공문에는 남성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후보 측은 단순한 오타일 뿐 11명이 함께한 공무 출장이라고 빠르게 해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낙관론을 경계하며 또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를 64일 앞둔 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3년 전 칸쿤 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정원호 예비후보가 여직원과 단둘이 멕시코 칸쿤으로 2박 3일 출장을 다녀왔는데 관련 서류엔 남성이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또 출장 이후 해당 직원은 높은 직위로 파격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여성 직원은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각급으로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몹시 파격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정 후보 측은 즉각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해당 출장은 무려 11명이 참여한 국제포럼이었고 칸쿤은 경유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별을 남성으로 쓴 건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며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문제 삼는 건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등 당시 동행했던 인사들은 해괴망측한 공격, 악의적인 지라시 등 일제히 엄호에 나섰고 캠프 차원에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거를 2달 남짓 앞두고 일종의 폭로전에 불붙은 건데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집안 단속의 혈안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연일 고공행진인 당청 지지율에도 압승론을 경계하며 미쳐야 미친단 말로 거듭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저로서는 피말리는. 선거까지 2달은 꽤 길고 칸쿤 출장 같은 논란도 언제든 누구에게나 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기강 잡기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좌충우돌하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가 소임을 다했다며 출범 48일 만에 스스로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데 이어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결론도 임박하면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화요일마다 하던 공천관리위원회를 마치고 이정현 위원장은 숙고 끝에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설득을 이제 포기한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뜻을 저희들이 존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접촉은 이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뒤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공관위 전원은 일가를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48일 만에 해체인데 공관위원들마저 발표 직전 알았을 정도로 기습적이었습니다. 공관위는 애초 재보궐선거 공천까지 맡을 예정이었지만 10곳이 넘는 미니 총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세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입니다. 정무적이고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도 이제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곧장 SNS에 그동안 애써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전남 광주 초대 통합시장 출마라는 헌신적 결단을 높이 평가한단 말로 전략 공천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꾸려질 새 공관위 수장으로 현역 중진이 여러 거론되는데 장 대표로선 일단 자본과 내용 부담을 덜고 재보궐 공천 주도권을 쥐게 된 셈입니다. 전격적이었던 공관위 사태에
컷오프된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공관위 전원이 경선 파동에 책임지고 사퇴했다면서 대구시장 경선을 즉각 중단하고 후보 9명 전원으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선 주호영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직접 만나 공천 내용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법원 가처분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열어둔 일종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주호영 부의장님께서는 대구 공천을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숙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소속 출마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지? 제가요? 네. 뭐 그때 상황이 생기면 할 이야기니까. 이르면 이번 주 법원 결정이 나올 전망인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전격적으로 인용한 만큼 대구시장 공천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조한 지지율과 인물난 속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사퇴 소동까지 불사하며 이른바 쇄신 공천을 밀어붙였는데 공관은 결국 선거 결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 도중 사다리차가 넘어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대형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있고 통제선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낮 1시 20분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다리차 한 대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인근에 있던 작업자 한 명이 숨졌고 사다리에 있던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은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빌라 건물 앞 하늘이 희뿌연 연기로 자욱합니다. 낮 1시 50분쯤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30분쯤 뒤엔 인근 병원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과 함께 현장에 나온 경찰은 불이 난 집 거주자인 50대 남성이 두 화재 모두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남성을 긴급 체포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반쯤엔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달리던 8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직후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수습 과정에서 도로 일부가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여행용 가방에 50대 어머니의 시신을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20대 딸과 사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시체 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남편인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18일 A씨의 어머니인 50대 B씨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대구에 있는 하천인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유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B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A씨 부부가 실제 살해했는지 등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과 올리고당 등 전분당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심사가 진행된 대상그룹 대표이사 임모 씨는 담합행위에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사조 CPK 대표이사 이모 씨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영장이 각각 기각됐습니다. 전분당 업계 상위권을 다투는 이들은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대형 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제품을 도금 제품으로 바꿔치기에 거액을 횡령한 의혹으로 종로 금은방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금은방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종로 금은방에서 근무하며 금제품을 도금 제품으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10억 원 상당의 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매장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는 양육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소 포착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주변인들을 만나봤더니 어린 시절부터 자기관리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이들 가족을 둘러싼 의문과 사회가 함께 풀어갈 과제들을 YTN이 연속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10평 남짓한 빌라에서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까지 키웠는데 집안엔 개 2마리 사체와 애완동물 배설물,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친모는 왜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다 숨지게 했을까? 의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YTN 취재진은 이웃은 물론 친모의 친인척들을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공통된 증언은 A씨가 어릴 적부터 지적 능력이 부족했고 의사소통과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이혼 후 A씨는 조부모 손에 맡겨졌는데 초등학생 때도 용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할 만큼 인지 발달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해 가출이 잦았고 보육원에서 지내길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웃들도 A씨가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어린이집 등원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는데 전문가들은 A씨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일 가능성도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거 환경 관리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 제대로 못하고 이 통제나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데다 유년부터 사회적 고립과 방황이 이어진 만큼 판단력을 키울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주변에 사회적 인프라도 없고 네트워크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알려주거나 이런 자원들도 없고. 수사기관 역시 A씨의 지적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아이가 숨질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으면서도 애초에 A씨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관리가 더 필요했던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산업부가 오늘 3월 수출입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164% 급증한 반도체에 힘입어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한 533억 달러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됩니다. 편입은 11월까지 8개월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70조 원에서 90조 원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걸로 전망됩니다. 시장에서는 WGBI 편입으로 금리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구매하는 국내 항공사 항공권에 지난달보다 3배 높은 유료 할증료가 적용됩니다. 한국발 미국 노선의 경우 왕복 기준 최대 40만 원가량이 더 비싸지는 셈인데요. 고유가 직격탄에 대한항공마저 비상 경영에 돌입하고 아시아나항공도 운항 축소에 합류한 가운데 항공업계에서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등 라면 업체들이 2년 9개월 만에 일부 제품 출고가를 10원에서 100원가량 내립니다. 하지만 인기 제품인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은 제외됐습니다. CJ제일대당과 사조대림 등 식용유 업체 6곳도 가격을 평균 3%에서 6% 인하합니다. 일본의 네오팝 작가 나라 요시토모 작품이 국내 경매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서울 옥션은 어제 열린 3월 기획 경매에서 화면 가득 소녀의 얼굴을 담은 나라 요시토모의 2016년 작품이 150억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라 요시토모는 특유의 치켜뜬 눈매와 무표정한 소녀 캐릭터로
세계 경매 시장에서 꾸준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동시대 인기 작가입니다. 함께 출품된 쿠사마 야요이의 백호 호박 작품도 낙찰가 104억 5천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는데 동일 작가 작품 중 국내 최고가 기록입니다. 국내 경매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11월 서울 옥션 이브닝 세일에서 판매된 마르크 샤갈의 꽃다발로 약 9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자네는 이제 대구는 잊었나? 이대로 계속 가면 대구는 완전히 희망이 없다는 거 잘 알지 않는가? 이런 절박한 시기에 자네만 편하게 살겠다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 힘을 버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립시다. 이탈기는 우리 대구가 20년째 전국 경제 꼴찌라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얼굴도 안 보고 찍어주는 그런 정치, 그런 선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와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좀 계속 이렇게 통지에 출마를 하는 결단을 좀 내리시게 된 건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를 좀 기가 막히죠 뭐. 예. 팔자근이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강력한 후보라고 지금 생각해서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뭐 그분도 뭐 나름대로 좋은 인물이고 좋지만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또 결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으로 가서 표를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저희가 애써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 계시는 동안에 한 텀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셨잖아요. 그리고 또 가셨잖아요. 4월의 첫날인 오늘도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도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하고요. 한낮에도 17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전국 하늘빛은 흐리겠고 동쪽을 중심으로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내륙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대체로 많진 않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서쪽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도, 안동이 7.7도, 대구는 10.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와 대전 16도로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따뜻하겠지만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